이번 시간에는 9장 4절 극좌표에서의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극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극좌표와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식도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극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극곡선을 몇 개 그려봤었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극곡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극곡선에 의해서 어떤 영역이 경계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특별한 영역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극곡선에 대해서 길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극곡선에다가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도 있죠. 그 접선의 기울기도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넓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XY 평면에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XY 평면에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극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R은 F 세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영역을 얘기할 거냐 하면 R은 F 세타라는 이 곡선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세타는 상수 이렇게 주어지는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을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두 개의 직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원점을 지나가는 두 직선을 선택을 하는데 이쪽 끝점 여기는 세타의 값을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은 식이 세타는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쪽 끝점하고 이렇게 원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직선, 이 각을 b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세타는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곡선 R은 F 세타하고 두 개의 직선 세타는 A와 세타는 B 이것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이 영역이지요.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되는. 그렇죠?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것은 자, 경계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계가 세타는 A라는 걸로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고 세타는 B라는 걸로 또 하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이 영역 안에 있는 점을 우리가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그때 세타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타가 A부터 B까지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넓이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2분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세타의 범위입니다. 여기 이 두 직선이 세타는 A와 세타는 B였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세타의 범위예요. 세타의 범위로 적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 주어진 식 R은 F 세타가 있죠? 그 F 세타라는 식을 제곱하고 2분의 1 곱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분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 세타의 제곱 d 세타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 정적분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이 빗금친 영역을 우리 정적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n개의 영역으로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타의 각이 A부터 요만큼 여기를 세타 1 하고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A는 세타 제로 이렇게 번호를 붙일게요. 그래서 A는 세타 제로, 그 다음 그 사이에 A에서 조금 멀어진 것을 세타 1, 자, 그 다음은 요거보다 또 조금 큰 각을 잡아서 세타 2 이렇게 번호를 주겠습니다. 세타 2. n개 영역으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n개 영역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b, 세타가 b일 때 이 번호, 세타가 b일 때 번호가 세타 n으로 주어지면 되겠죠.
해서 이 사이를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세타 n까지 A부터 시작하니까 세타 제로부터 그 다음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해서 B에서 끝나는데 B는 세타 n 이렇게 n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자, 그렇다면 n개 영역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영역도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 두 번째 영역도 어떻게 구할 건가? 다 같은 방식으로 구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은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 0일 때부터 세타 1일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입니다. 마지막 n번째 구간은 세타 n-1에서 세타 n, 즉 b까지입니다. 그럴 때 i번째 구간, i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가 있겠죠.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똑같습니다. 그때 i번째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i번째 구간이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세타 1에서 끝나고 세타 0부터 세타 1, 두 번째 구간은 세타 2에서 끝나니까 i번째 구간은 세타 i에서 끝나죠. 그렇다면 시작은 그 전 세타 i-1이죠. 그렇다면 i번째 구간, 그 각은 세타 i-1부터 세타 i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각이. 그렇죠? 그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각, i번째에서 선택한 각, 세타 i 스타를 선택해서 f의 함수값을 계산해요. 그럼 그 각에 대해서 f라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여기를 i번째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f에 의한 값은 이 곡선이 r은 f 세타니까 이 곡선 위에 있겠죠? 그렇죠? 이 곡선 위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i번째라고 할게요. 여기는 세타 i-1, 여기는 세타 i. 그럴 때 이 사이에 이렇게 세타 i 스타라는 각을 선택해서 그때 f에 의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이 하나 선택되겠죠. 그렇죠? 곡선 위의 점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f 세타 i 스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 f 세타 i 스타의 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하나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i번째 영역의 넓이를 이 선분을 가지고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갖는 이렇게 짧은 원호를 그려요. 원호.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원호에 의해서 i번째 구간 세타 i-1부터 세타 i까지가 이 원호로 이렇게 갇히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이 같은 길이로 이만큼 원호를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은 곡선 위에 있지만 나머지는 곡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대신에 이 원호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근사값으로 쓰려고 해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 근사값은 처음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구간을, 이 영역을 지금 n개로 나눴으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구간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 100개로 나눌 때 또 같은 값을 계산하고요. 1000개로 나눠서 또 같은 값을 계산하고요. 즉 원호를 가지고 만든 넓이 n개를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결국 이 각이 표현하는 선 한 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값으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해서 참값으로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호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그렇다면 이 원호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부채꼴이죠. 그렇죠? 이 부채꼴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근사값을 구하고 그걸 다 더해요. n개 부채꼴 넓이를 다 더해요. 그럼 근사값. 그래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참값이 되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사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볼까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주어진 각이 세타 i-1부터 세타 i까지니까 중심각은 세타 i 큰 각에서 세타 i-1 작은 각을 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r 제곱
그리고 중심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R 하는 것은 이 부채꼴 이것을 얘기해 주는 원의 반지름, 그렇죠? 그 반지름은 F 세타 I 스타죠.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1, 이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 됐지요? 이 중심각은 우리 적분기호 그대로 이걸 각을 가지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델 세타 I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기호로 예, 구간의 길이 역할을 하는 값이었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2분의 F 세타 I 스타의 제곱 델 세타 I예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n개를 다 더해요. 그럼 근사값. 그런데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참값이 되죠. 예,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이게 무슨 기호인가요? 리미트 시그마 델 세타 i. 그렇다면 이 기호는 인티그럴 예, 이 세타의 범위에서 적분이죠. 인티그럴 세타는 a부터 b까지였으니까 a부터 b까지 d 세타. 그렇죠? 다 됐네요. 그렇다면 여기 남은 것은 이제 피적분 함수로 옮겨주면 되죠. 2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예, 여기 있는 세타 i 스타는 이 독립변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독립변수는 각 세타였죠. 그래서 세타 i 스타는 세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 세타 i 스타는 f 세타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제곱은 f 세타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2분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식을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극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는 것은 예,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 영역은 어떻게 생겼냐? 이쪽은 극곡선으로 생겼고 예, 이 왼쪽 오른쪽 경계를 예, 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 때 그런 영역에 대해서 넓이를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봐요. 예제 1번 볼까요? 사엽 장미곡선 R은 코사인 2세타의 한 이파리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R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극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곡선을 그려봤어요. 그때 그 곡선의 이름이 사엽 장미곡선이에요. 자, 우리가 그렸던 이 곡선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2세타라는 걸 2분의 파이씩 끊기 위해서 예, 2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세타를 4분의 파이씩 끊었어요. 그래서 XY 평면을 8개 조각으로 끊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X축 양의 방향 세타가 0일 때부터 예, 원점을 지나가고 X축 Y축 중앙을 가로지르는 세타는 4분의 파이 예, 이 직선 그리고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예, 2, 4분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이 세타는 4분의 3파이 예, 그리고 X축 음의 방향 쪽이 세타는 파이 Y축 음의 방향하고 X축 음의 방향을 이렇게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은 세타는 4분의 5파이 Y축 음의 방향은 세타는 2분의 3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4, 4분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은 세타는 4분의 7파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기억나지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부터 대입해서 세타가 0이면 코사인 0 1이니까 R은 1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곳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세타가 4분의 파이면 2배하면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R은 0이 됐고 R이 0이 되니까 원점. 그렇죠? 그때 세타가 이렇게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이쪽 위로 들리면서 증가하면 그러면 코사인 값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그래서 그림은 여기에 그리고 예, R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예, 원점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였으니까 여기 1일 때 원점에서 1인 이 거리에서 각이 조금 들리면 1보다 가까이 그 다음 조금 더 들리면 이것보다 더 가까이 더 들리면 이것보다 더 가까이 세타가 증가할수록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원점에 도달해요.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 곡선이었고요.
그 다음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의 부호가, 코사인 2세타의 부호가, 그리고 반복,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각은 그림이 여기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곡선. 그렇죠? 세 번째도 마이너스니까 그림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곡선. 그렇죠? 네 번째는 플러스니까 그림이 제 위치에 있어요. 네 번째 곡선. 다섯 번째도 R이 플러스니까 제 위치에 다섯 번째 곡선. 여섯 번째는 R이 마이너스니까 반대쪽에 180도 회전된 곳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R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반대쪽에 일곱 번째 곡선. 그렇죠? 예, 여덟 번째는 R이 플러스니까 제 위치에 이렇게 여덟 번째 곡선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사엽 장미 곡선 또는 사엽 장미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이파리라는 것은 이파리가 4개니까 지금 다 합동인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다 똑같아요. 한 이파리의 넓이 똑같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근데 역시 이 곡선이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합동이에요. 그렇다면 넓이는 당연히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 것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의 넓이를 계산해서 2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예, 이 영역은 여기 경계가 지금 X축이지요. X축 세타는 0이지요. 그리고 이 원점에서 이렇게 이 선이 경계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타의 경계 4분의 파이일 때 0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렇다면 이 영역은 위의 영역은 세타는 0과 세타는 4분의 파이와 그리고 이 곡선 R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세 개의 곡선을 가지고 둘러싸인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R은 F세타라는 식이 있을 때 그 식의 제곱. 그 식이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적분. 이렇게 하면 이 위쪽 반쪽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이파리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위쪽 반쪽 넓이에 2배를 해주면 돼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식이 설정됐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하고 2분의 1 약분하면 사라졌죠?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 그렇죠? 예, 여기 2세타가 있으니까 이것을 t라고 치환하면 해결됩니다. 2세타를 t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렇다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2 d세타는 dt. 그렇죠? 그렇다면 d세타는 나눠서 2분의 d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각도 바뀌죠. 우리 넓이가 이제 이 값이었는데 인티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 이거였는데 2세타를 t라고 바꿨으니까 코사인 제곱 2세타는 코사인 제곱 t.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d세타는 2로 나눠서 2분의 dt. 그러니까 d세타는 2분의 dt. 그렇죠? 각도 바뀝니다. 세타의 범위가 0이면 그렇죠? 여기 세타에 0 대입하면 2배한 t도 0. 그럼 t도 0부터 가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니까 2배 하면 t는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곱하기 2분의 dt. 2분의 1인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우리 적분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dt. 자, 이거 우리 앞에 시간에 공부했죠? 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구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n승 x dx 이 공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교재에 7장 그걸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n승 x dx 하고 똑같아요. 코사인과 사인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사인 n승의 적분이나 코사인 n승의 적분이나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인 n승의 공식을 지난 시간에 주었으니까 코사인 n승의 공식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예, n이 짝수가 되면 예, 이 값은 승수부터 n분의 n-1 여기부터 곱해 나가면 됩니다. 분모를 2씩 빼고 분자는 분모보다 하나 작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 n-2분의 n-3, 그 다음은 n-4분의 n-5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짝수니까 분모에 있는 n이 짝수니까 n에서 2씩 뺀 이 분모들은 전부 짝수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6분의 거치겠죠. 그때 분자가 5, 그 다음은 4분의 그렇죠. 그때 분자는 3이고 그 다음 2분의 그럼 분자는 1이고 2분의 1까지 가면 짝수일 때 더 이상은 안 가요. 예, 2분의 파이 쓰고 끝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n이 홀수면 마찬가지 n이 홀수면 여기 승수부터 갑니다. n분의 n-1 둘씩 줄어들어요. n-2분의 n-3 똑같이 가다가 언젠가는 5를 거치겠죠. 모두 홀수니까 5분의 4, 그 다음은 3분의 2, 그 다음은 1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똑같아요. 승수가 2니까 2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분의 1 나왔으니까 더 쓸 건 없어요. 거기다 2분의 파이 쓰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다. 그렇다면 우리 넓이는 거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전체는 8분의 파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칠판을 지우고 예, 다시 한번 공식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공식은 예,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1승 x dx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1승 x dx 똑같이 1입니다. 예,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3승 x dx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승 x dx 똑같이 3분의 2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1은 곱하나만 하니까 3분의 2예요. 어렵지 않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5승 x dx 이거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5승 x dx 이거나 똑같이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15분의 8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속되면 되고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예, 사인 0승 코사인 0승은 1이니까 1은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 2분의 파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죠. 예, 해서 1dx 1은 코사인 0승 x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인 0승 x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1을 적분했으니까 이 값은 2분의 파이예요. 어렵지 않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dx 또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예,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계속 나가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4승 x dx 예, 이거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x dx 예, 이거나 똑같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다. 그래서 16분의 3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수학적 사고 7장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예, 이 공식을 쓰면 예, 이 적분들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을 고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2분의 예, 이 두 배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면 되겠어요. 예, 근데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예, 그게 더 간단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호의 길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역시 극방정식 R은 F세타 이렇게 그려진 예, 곡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예,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우선 또 필요하지요. 예, 그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세타를 가지고 매개 변수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와 y를 세타로 미분한 값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d세타분의 dx하고 d세타분의 dy가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요.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극방정식 r은 f 세타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r은 이제 f 세타라는 세타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r도 세타의 함수, 코사인 세타도 세타의 함수니까 이 곱법칙을 쓰면 됩니다. 예, 이걸 미분해 볼까요? 그렇다면 r을 먼저 미분하면 r 프라임, 예, r을 세타로 미분한 걸 r 프라임 이렇게 썼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반대로 이제 r은 그냥 놔두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근데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d 세타분의 dx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예요. 됐죠? 역시 d세타분의 dy 계산해 봅니다. y는 r 사인 세타인데 r은 f 세타, 세타의 함수. 그렇다면 두 함수가 곱해진 거니까 세타로 미분할 때 역시 곱법칙. r 먼저 미분하고 r 프라임, 사인 세타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r은 그냥 곱해두고 예, 이번에는 사인 세타를 미분해 곱하고 근데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해서 d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호의 길이 구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예, d세타분의 dx 제곱하고 d세타분의 dy 제곱 예, 더해서 루트 씌우고 적분할 거지요. 자, 그렇다면 각각 x와 y를 세타로 미분한 값을 제곱해서 더해 볼까요? d세타분의 dx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럼 그걸 제곱하고요. d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그럼 그걸 제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곱을 보세요. 이렇게 전개할 때 이걸 제곱하면 r 프라임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제곱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제곱을 할 때 이 항을 제곱하면 r 프라임의 제곱이 있고 사인 제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r 프라임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하나는 r 프라임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 거니까 두 개 더하면 r 프라임 제곱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건 1이니까 이 값은 r 프라임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을 제곱해 더하면 예, r 프라임의 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이쪽 항을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로 바뀌고 r제곱 사인제곱 그렇죠. 이 항을 제곱하면 r제곱 코사인제곱 역시 r제곱 사인제곱과 r제곱 코사인제곱을 더하면 r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전개할 때 1차항 계산하는 방법 여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의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 그렇죠. 여기는 남는 항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2배의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 항을 곱하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인 거 기억하시고요. r 프라임과 r과 코사인과 사인을 곱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두 항을 곱하면 r 프라임과 r과 코사인과 사인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그 값이 플러스 2배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배가 됐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플러스 2r r 프라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2r r 프라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예, 해서 남는 것은 r 제곱과 r 프라임 제곱만 남았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렇죠?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 그렇다면 세타가 매개변수니까 세타의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 호의 길이 랭스란 뜻으로 L이라고 쓸게요. 이것은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이거 제곱 더한 거 루트 d세타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세타분의 dy의 제곱 d세타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이 값을 계산했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r제곱 플러스 r'প্라임 제곱이니까 이 값은 루트 r제곱 플러스 r'ప్라임 제곱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극방정식에 대해서 호의 길이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즉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경계가 되는 각들을 순서대로 써주면 되고요. 뭘 적분할 거냐? 루트 r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걸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r은 f세타라고 주어진 이 호의 길이는 이 식을 제곱한 것과 이 식을 미분해서 제곱한 걸 더하고 루트 씌워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예, 예제 4번 보세요. 심장형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것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자, 우리 심장형도 지난 시간에 그려봤어요. 그렇죠? 세타는 0부터 시작해서 그렸습니다. 세타는 0,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세타는 파이. 그렇죠? 예, 여기는 세타는 2분의 3파이.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가 세타가 2파이죠. 그렇죠? 세타가 0이면 사인 0, 0이니까 R은 1. 그렇죠? 해서 원점에서 거리가 1인 2점부터 시작했어요.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 더하면 R은 2 해서 원점에서 2만큼 떨어진 곡선까지. 그렇죠? 그때 이 R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곡선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세타가 파이일 때는 사인 파이 0이니까 R이 1, 원점에서 1만큼 떨어지니까 이 똑같은 거리입니다. 이만큼. 그렇죠? 해서 이렇게 다시 감소해서 내려왔고요.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가면 사인 값은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한 r은 0이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원점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하트가 거꾸로 돼 있다라는 뜻으로 심장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호의 길이는 역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칭, X축 아래쪽도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칭.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이 오른쪽 반쪽을 계산해서 여기에 길이의 2배를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장형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반쪽은 예, 이 경계 여기까지고 이 경계에서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이 점은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걸 같은 각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라고 놔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을 거쳐서 0에서 2분의 파이로 연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설정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설정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식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루트 r제곱 플러스 r'의 제곱 d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계산됐으니까 오른쪽 이 반쪽만 계산된 거니까 전체 심장형 길이는 2배 됐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이 값만 계산하면 예, 그리고 적분하면 되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미분한 값이 필요하고요. R'이 필요한데 R'은 R을 세타로 미분합니다. 1은 상수니까 0이고요.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R'은 코사인 세타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대입할 거예요. R의 제곱하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되고요. R'의 제곱하는 것은 미분한 결과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계산할까요? 이 전체를 제곱을 해주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해줄 거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그걸 1하고 더하면 2.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안에는 2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 역시 이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2지요. 루트 2는 이렇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앞에 2는 있었으니까 루트 2가 나가서 2 루트 2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를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지요. 루트 안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만 남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루트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는 기술, 이제 이 기술은 예,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기술을 쓰시면 됩니다. 예,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또는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예, 이런 것들은 우리 극한 배울 때 배웠었죠. 켤레를 곱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적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켤레가 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분모의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했어요. 그렇다면 분자에도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분자에는 루트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루트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곱해집니다. 그럼 둘 다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그렇죠? 그럼 루트 안에서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곱해진 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니까 루트 안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이것은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고 그렇죠? 하지만 적분 범위를 보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부호가 플러스. 그렇죠?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여기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는 그냥 코사인 세타 하고 나가주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럼 우리 적분은 2루트 2 곱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d세타죠. 그렇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 d세타가 있으니까 바로 생각이 들지요. 예, 루트 안에 있는 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 볼까요?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왼쪽의 미분은 1은 미분에서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세타. 그렇죠? t의 미분은 dt. 그래서 코사인 세타 d세타는 마이너스 dt지요.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dt.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범위 바꿔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적분은 2루트 2 있었고요.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우리 치환한 값 볼까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즉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거기다 1 더하면 2가 되죠. 그래서 t의 범위는 2부터 그렇죠?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갑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에서 사인 2분의 파이를 빼주면 0이 되죠. 그래서 t는 0까지 가요. 해서 t로 바꾼 적분은 2부터 0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부터 0까지고 루트 안에 있던 것은 t라고 놨으니까 분모의 루트 t.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건 위에 코사인 세타 d세타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dt. 그래서 마이너스 dt가 됐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역시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우리 정적분의 성질을 알지요? 여기 마이너스는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부호가 바뀌죠. 2부터 0까지니까 바꾸면 0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로 바꾸고 마이너스는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남는 답은 2루트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루트 t분의 1dt. 됐죠? 루트 t분의 1 물론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상적분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 7장 8절에서 배웠습니다. 이상적분. 하지만 이것의 원시함수를 보면 원시함수 예, 무엇을 미분하면 루트 t분의 1이 되냐? 예, 2루트 t를 미분하면 루트 t분의 1이죠. 루트 t 미분해서 2루트 t분의 1이니까 그렇죠? 원시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2루트 t라는 것은
이 영역 0부터 2까지 해서 원시함수가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을 극한으로 처리할 텐데 이게 연속이니까 그냥 원시함수 가지고 이 구간 대입해서 계산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적분 배울 때 배운 이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원시함수 갖다 두고 연속이니까 그냥 구간 처리해도 된다. 이상적분 리미트 처리한 거나 같은 답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2루트 2 곱하기 2루트 t에 t가 0부터 2까지 계산된 값. t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t에다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근데 0 대입하면 루트 0, 0이죠. 그럼 필요 없고요. 2 대입한 건 루트 2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가 됐죠. 루트 2, 루트 2 두 개 곱하면 2니까 2가 3번 곱해져서 답은 8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예, 극곡선의 길이를 얘기할 때 예, 이미 접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접선을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극방정식 R은 F세타로 주어진 곡선이 있었다.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dx분의 dy를 계산하면 되는데 x도 y도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d세타분의 dx와 d세타분의 dy다.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인데 이 값은 둘 다 세타로 표현됐다면 dx분의 dy는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다. 예, 매개변수 방정식 배울 때 배웠죠?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다 계산했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그걸 세타로 미분하면 r은 f 세타 함수니까 함수 곱하기 함수 곱법칙 r 미분하고 코사인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r은 놔두고 코사인 미분에 곱할 텐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d 세타분의 dx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렇죠. d 세타분의 dy도 계산할 수 있어요. y가 r 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r은 역시 f 세타니까 r도 함수, 사인 세타도 함수. 그렇죠. 그래서 역시 미분할 때 곱법칙. r 미분하고 사인 세타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r 놔두고 사인 미분에 곱하는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d 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다 됐죠? 예. 그래서 dx분의 dy를 계산할 수 있어요. dx분의 dy는 둘 다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d 세타분의 dx분의 d 세타분의 dy인데 이제 각각 계산했죠. d 세타분의 dx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고 d 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다. 됐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분의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다. 어렵지 않죠? 예, 요거 한번 연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예, 분반을 통해서 예, 반이 분반되면서 예, 16분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 그 1주차 수업하고 2주차 수업하고는 예, 같이 2주씩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지 않게 예, 차근차근 예, 나누어서 잘 배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예, 이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A번 극곡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식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라는 건 조금 전에도 봤지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심장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예, 하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가 세타는 0이고요. 여기 y축이 세타는 2분의 파이일 때 계산한 값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라는 것은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각이겠죠. 이만큼을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곡선 위에 점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접선이 그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R 프라임 필요하고요. R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dy 계산하는 방법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다. d세타분의 dx는 조금 전에 계산한 대로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고요. d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이제 써볼까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죠. 마이너스 같이 쓰고요.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r 대신에 대입하고요. 거기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분모. 그렇죠. 분자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거기에 사인 세타 곱했고요. r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바꿔주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해 볼까요? 여기 분자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렇죠. 예, 거기다가 여기 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1하고 곱한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코사인 세타하고 남는 것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똑같은 거 두 번 더 했으니까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죠? 예, 우리 공식을 쓰면 이 값은 사인 2세타하고 같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건 사인 2세타로 바꿨습니다. 분모를 볼까요? 분모는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인데, 예, 이 사인 제곱 세타의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1하고 곱하면 사인 세타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죠. 그렇죠? 역시 공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뺀 것은 코사인 2세타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갖다 놓으면 코사인 2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뺀 값으로 분모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dx분의 dy를 계산했어요. 정리하니까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 돼요. dx분의 dy 값에다가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 대입할 텐데 dx분의 dy를 정리를 해보니까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자, 분모 가볼까요? 세타에 3분의 파이 대입하면 2 곱하면 3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여기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그렇죠? 분자. 여기 세타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배에서 사인 3분의 2파이.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면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렇죠? 예, 이제 기억하는 값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바꿔주면 되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바꿔주면 되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와 분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분모는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여기 분자하고 같은 값이 약분될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9장 4절 극좌표에서 넓이와 길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